네, 4월 1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한번 기억해 주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를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기재위 소속인데 오늘은 법사위에서 활약할 예정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로 법사위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제부로 법사위가 됐으면 내일부로는 다시 기재위로 가는 겁니까? 아닌가요? 한 회기 동안에는 두 번 이렇게 사보임을 할 수 없어서 네네. 추경안이 제출이 되면 법사위에서 추경을 다루고 회기가 끝나면 5월 초까지 네네. 이 4월 임시회가 끝나면 그때 요청을 해서 다시 기재위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재위 간사님한테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긴급 투입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저 사실은 이제 기재위에서 최상목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이제 제가 비판해온 입장에서 아마 당 지도부가 판단은 최상목 경제 정책 이 뭐 탄핵 소추 청문회를 할 때 경제 정책도 함께 고려해서 공격 포인트를 좀 세워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션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상목 경제 정책 그렇죠. 아마 일타수 이렇게 되는 거고 저쪽 논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경제 수장을 자르면 되겠냐라는 게 그쪽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경제를 망쳐온 오히려 주범인데 그 내용들을 낱낱이 국민들께 좀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도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최상목은 경제 수석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초창기죠. 완전히 그 윤석열 정권 초창기 경제 수석할 때 중국 문제 잘못 풀어가지고 중국은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한테 무슨 무역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켰던 당사자. 그리고 상저하고 23년. 그러니까요. 당사자.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는 뭐 퍼스널 컬러 맞추고 돌아다니면서 급기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기까지 아주 다양한 퍼레이드를 그러니까 그 대통령 노름하는 날 제가 그날 한번 봤어요. 개인 파산 접수 건수가 126건, 162건. 개인 파산? 파산 접수 건수가. 하루에? 하루에 그날. 그러니까 컬러 맞추고 대통령 노름하는 그날 128건. 162건. 162건. 폐업자 수가 2,702명. 그다음에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667건. 이렇게 민생은 그날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노름 했던 거 아닙니까? 한 석 달 동안. 기가 막힙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첫 등판일입니다. 잠시 후에 국회 이 법사위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의원님은 한 놈만 패는 겁니까? 좀 몇 놈 있습니다. 몇 놈 있습니까?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최상목 이제 청문회이니까 최상목의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헌법 위반,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미 탄핵해야 될 사람을 강조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헌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 예비비 쪽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이 이제까지 쪽지 아니에요, 의원님. 계엄 지시서로 바꿔주십시오. 맞습니다. 계엄 지시서. 쪽지라고 하기엔 너무 큽니다. A4 용지였어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까지 접어서 아무것도 안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살짝 얘기하고 건너간 게 있습니다. 실토를 한 게 있어요. 자기 최상목이. 모르게. 그 실토한 장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쪽지를 접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접힌 상태에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못 보셨다는 네.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셨고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제가 네.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거조차 예비비 보셨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비비는 보셨어요. 예비비란 말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는 제가 보셨어요. 대장 자금의 그렇죠? 유동성이라고 네. 예비비는 보셨어요? 딱 얼굴이 표정이 부분에 딱 굳어져요. 왜냐하면 예. 비상계엄을 그날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고 네. 자기는 첫 줄에 예비비를 받고 네. 제가 그 예비비 받다는 걸 물고 들어가자 본인이 법대 출신이에요. 알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그럼 비상계엄 자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시 문건을 받은 거예요. 거죠. 예. 그리고 윤인대한테 그러니까 예. 차관보예요. 윤인대 차관보. 예. 차관보한테 예. 자기는 대통령한테 받아서 접어서 바로 윤인대한테 줬다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윤인대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네.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와 같은 재정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억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네. 그러면 예비비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있죠. 네. 그러면 비상계엄의 예비비는 비상계엄 자금 확보고 네.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윤인대가 쪽지를 보지 않고 혹은 쪽지를 안 봤다면 네. 기재부 장관한테 최상목한테 예비비 이런 거 쪽지에 있어 예. 라고 언급을 안 해줬다면 윤인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는 대통령 얘기를 듣고 예비비라는 첫 줄에 있는 예비비라는 것을 단어를 봤다면 네. 본인이 바로 내란 임무 종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까지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자기는 쪽지 이렇게 접어서 예, 안 봤다. 그 쪽지도 예. 원래는 이게 다 펴진 상태로 다닌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네. 구겨진 자국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 겁니다. 네, 내용을 다 보고 인지를 한 거죠. 인지도 하고 네. 이거 예비비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그 관련해서 F4 회의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F4에는 알리바이를 좀 본인이 해놔서 네.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계속 덮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퇴도 말렸다, 사퇴한다고 거기서 얘기했다. 뭐 그 F4 회의는 내가 이런 대통령 얘기가 비상계엄 뭐 얘기가 있어서 나는 극구 반대했고 네, 자기가 사퇴하겠다. 예. 그랬더니 한국은 총재가 옆에서 말리고 금융위원장 말리고 뭐 이런 회의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주장을 해요. 하는 건데, 예.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만 가서 한번 한국은행 가서 네네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도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별다른 뭐 추가 조치, 뭐 유동성, 뭐 이런 조치는 뭐 이제 그 감독 기관이니까 네. 통화 정책 예. 자기가 조치를 하는데 최상목은 사퇴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저 변호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최상목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그 단서가 예비비라는 말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본인은 인지했어요 이미. 네. 예. 그거 상식적으로 인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고 했고 쪽지에 예비비를 받다면 예. 연결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비상계엄 자금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쪽지라고 불리지만 이 계엄 지시서가 최상목 대행이 받은 게 이제 8번 쪽지 그 지시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 최상목 대행이 실제로 예비비 편성의 금액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없는데 네. 이제 정황은 좀 있습니다. 그날 12월 3일이었잖아요. 예. 제가 그날 사실은 국회에서 예. 늦게까지 일을 예.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정문에 나간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대통령이 미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저희가 4.8조 중에 2.4조 깎았어요. 그게 예.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두 개가 있는데 예. 목적 예비비는 별로 안 깎았고 일반 예비비 하도 순방 나고 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순방비. 예, 2.4조를 깎았는데 예.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증액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12월 3일 날. 예. 의장은 예. 우리가 단독 처리까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와라라고 네. 해서 12월 10날로 예. 본회의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시점을 10날로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3일 예산을 깎아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협상 얘기예요. 중인데. 예. 예. 그리고 증액 협상 중인데 네. 근데 허영 간사 제가 예. 예결이기도 예, 하거든요. 예. 허영 간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검찰 특활비 관심도 없었대요. 그 정부가 마지막에 예. 뭘 얘기를 했었냐면 예비비를 증액해달라. 예비비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허영 간사한테 기재부가 예. 이차관 예. 이차관이 마지막에 예. 허영 간사한테 얘기를 했던 게 예비비를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예비비. 예. 그러니까 4.8조로 그냥 원한 대로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더 늘려달라는 그걸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4.8조로. 4.8조로. 그게 굉장히 많은 예비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4조 8천억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계엄 자금으로 4조 8천억을 쓰려고 했었다?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못 쓰고. 네. 그러니까 2.4조 일반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조 4천억. 2조 4천억. 예. 목적 예비비는 공무원들의 뭐 인건비나 그다음에 재해 네. 이런 데 써야 되니까 예. 2.4조는 못 쓰고 일반 예비비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날 제가 대정부 예. 전날 그날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12월 3일 당일 날이었죠. 국정원이 예비비를 가져갔어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정원이. 예. 그래서 정의령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게 예. 6,800억을 국정원이 예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12월 3일 날. 아니. 그 12월 3일 한 건이고 예. 여러 건들을 합쳐 보니까 예. 6,800억을 국정원이 예비를 땡겨갔다. 가져갔는데 예. 보통 예비비를 가져간대요. 예. 그런데 이 돈은 예. 몰라요.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정원은 자금은 꼬리표가 없죠.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박선원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국정원이 이 예비비 가져가면 어떻게 씁니까? 예. 저 박선원 의원님도 써보셨잖아요. 예, 그랬더니 예. 그거 몰라 어디다 썼는지. 다 특수 임무에 쓴다는 거예요. 예. 임무 활동. 예. 그래서 저는 이전에 12월 3일 이전에 국정원이 이거는 진짜 특검을 해야 돼요. 네. 조사를 해서 이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혹시 노상원이 활동비로 줬는지 네. 그 HID 예. 이제 은퇴한 분들 예.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냥 활동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국정원이 가져간 것들 네. 어디에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예비비에 왜 그렇게 기재부나 이게 기재부는 사실은 대통령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검찰 특활비 복원시켜달래 이 얘기 없었고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검찰 특활비 뭐 깎아내 어쩌네 예. 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이 차관은 와서 협상을 예비비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검찰 특활비는 언급도 안 했대요. 예. 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이 내란의 그 마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돈들이 혹시 정광훈 집회에 들어갔나? 정광훈 집회. 옛날에 박근혜 사건 때도 그렇죠. 그런 뭐 정경련 돈 예, 맞아요. 쓰고 돈 쓰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지 예, 않습니까? 그 집회할 때. 그러니까 그 되게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돈과 관련해서 예.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건이 아니네요. 그래서 반드시 예. 특검해서 계좌 추적 다 하고 이를테면 저는 그런 집회도 예, 정광훈 집회. 돈들 줬다는 그 예. 뭐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돈들이 어디서 났지? 그러네. 우리 집회는 우리가 돈 내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예. 예. 계좌 추적 다 해서 맞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맞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현금으로 받아가잖아요. 그 이제 일단 한국은행 계좌에서 예. 가져가요. 예, 계좌에서. 그런데 예. 이 돈들을 현금화 시키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금으로 쓰니까 예. 이 돈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네. 일단 이게 특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있으니까 네.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 예. 돈도 나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밝힌 게 예.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요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최상목이 돈과 관련, 특히 예비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오늘 국회 법사위가 시작이네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최상목 대행이 네.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러 제가 이런 표현 좀 너무 네,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돈을 벌었어요 달러로. 맞습니다. 예? 예. 이 말이 됩니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피꺼솥이었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23년도 인사청문회 때 미국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 네. 매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음. 그런데 실제 매각했다는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오늘 물어봐야 돼요. 예. 매각했다가 다시 산 거냐? 예. 그 아니면 언론에는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본인이 네, 보도를 했죠. 얘기했지만 예.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 말이지. 아 자료로 확인돼 제출 안 해요? 내라고 없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안 줘요. 내요. 그래서 진짜 자료는 이거 끝까지 안 확인을 내요. 해봐야 돼요. 예. 매입 시점이나. 예. 그런데 원래 이제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예. 연도 말 환율 기준으로 네.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따져 보니까 이분은 아마 비상계엄 이후에 자기 재산 증식에 대해서 손뼉을 쳤을 거예요. 환율이 튀었잖아요. 엄청 뛰었죠. 그러니까 23년 말 기준으로 1,288원이에요. 그런데 1,200? 88원. 2024 23년 12월 말. 말로. 예, 말 기준으로. 예. 연말 기준으로 이제 재산 신고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예. 1,500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1,470 몇 원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 1,484원인가? 1,484원. 예, 예. 여하튼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 정도 이득을 받더래요. 환차익만. 환차익으로. 예. 왜냐하면 달러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달러 국채잖아요. 예. 그렇죠. 어차피 원이 환차익만 15%. 야. 그다음에 예. 이게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매입 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예. 저 뭐 23년 중반 뭐 예, 이렇게 뭐 주장하죠. 주장하는데 그때가 그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5.5%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5.5%면 예. 국채 금리도 되게 최고 정점에 있었던 예. 때라고 보거든요. 한 예. 1년 동안 5.5%를 유지를 해요. 네. 그 중간에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 수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채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격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분이에요. 예. 기준금리가 최정점에 있고 예. 국채 가격이 최저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안전한 투자, 투자는 국채 그리고 미국채 인기가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강남엔 그때부터 무슨 투자가 인기가 있었냐? 금리가 가장 높은 때였으니까 네. 그 채권 알 투자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채권 알 투자? 직접 투자하는 거, 채권을 직접 그거를 사는 거. 알 투자라고 합니까? 알 투자라고. 아. 아니 우리 보좌관님 통해서 알았어요. 저도 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저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 알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좌관님이. 우리 보좌관님이 예. 저 그 우리나라 국채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예, 예.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예. 은퇴하면 자산 이제 예. 뭐 은퇴 자금이니까 예. 주식 펀드도 넣고 뭐 채권도 넣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보좌관님 주식 재산 공개하는 거 이거 모르겠다. 보좌관님 가서 예. 상담해야 되겠네. 예. 근데 이제 예. 나중에 보니까 그 채권 투자를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직접 하는 걸 이제 알 투자라고 투자라고 하고 예. 저희가 예전에 금투세 도입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때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에서는 이제 과세를 하자. 그때 2천만 원 이상 네. 얻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이제 그 5천만 원 이상 예. 얻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자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최상목은 그거 반대했잖아요. 네. 금투세 반대했죠.
채권 금투세를 없앤 당사자죠. 없앴죠. 없앤 당사잖아. 근데 민주당도 반대했잖아요. 그때 제가 금투세 해야 된다,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된다. 또 여기 안 좋습니다. 댓글 이제. 댓글 안 좋아져도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자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런데 했어야지. 예. 저는 이제 이게 이해 충돌이 뭐냐면 예. 본인이 경제 수장이에요. 그런데 미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신호 줄까요? 아, 지금 채권 투자 시기예요. 채권 투자하세요. 그것도 미국채 투자하세요. 저 미국채 가지고 있거든요. 환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도 점점 내려오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네. 환차익도 있고요.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도 있습니다. 네. 이걸 손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장이? 예.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 이해충돌 자리- 방지법에 딱 걸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옆에 이제 오늘 한국은행 음. 총재 오거든요. 네. 미화로 음. 10만 불 이상 가져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1급 이상 없습니다. 미국채 투자한 사람이 1급 이상 공무원 중에 한국에. 그러니까 1급 이상 예, 공무원 1급 중에 이상.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자료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없어요. 1급 이상 공무원 중에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상목 유일합니다. 최상목이 유일하다. 유일해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돈을 아는 거죠. 돈을 알죠. 예, 돈의 흐름을 네, 아는 거고 알죠. 이 사람이 기재부에서 네. 증권 관련된 무슨 과장 업무를 해서 이 실제로 돌아가는 금융 제도나 전문가예요. 최상목은 금융 전문가다. 금융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좀 오늘 뭐 한국은행 총재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예. 본인도 유학 생활했고 IMF도 계셨으니까 미화로 혹시 10만 불 갖고 10만 있냐? 불, 15만 불 이상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금으로 달러를 15만 불 이상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달러로. 네. 그래서 달러로 미국채를 매입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경제 수장으로서도 이게 시장에 환율을 관리할 외환 당국자로서 네. 되게 이해 충돌에 걸리는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보고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최상목 탄핵을 이제 가는 겁니까? 확실히.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오늘 청문회를 하면 네. 그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국민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폭로가 될 텐데 네. 이걸 기화로 해서 조만간 최상목 탄핵 간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네. 들으면 네. 참 그 헛헛해요. 예. 그 소위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최우선에서 환율 방어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그 사람 녹봉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미국 국채 사가지고 자기 돈놀이 하고 저 예? 추가적으로 좀 폭로할까요? 추가 폭로 좋습니다, 네, 네. 의원님. 미국채도 가지고 있는데 네. 국내 국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국채 갖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2억 가지고 있더라고요. 2억. 지금 재산 신고한 거 봤거든요. 예. 2억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도. 어.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은 미국채 달러로, 분산 투자한 네, 거예요? 한쪽은 국내 국채.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국채 산 거는 잘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시점을 봐야죠.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장 채권 가격이 낮았을 때. 예. 그래서 강남 인기 투자의 예. 인기가 채권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좀 이렇게 구찌가 큰 사람들은 네. 채권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 안 하고. 네. 예. 그냥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높으니까. 예. 예.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네. 돈 받는 사람이 환율 방어는 안 하고 미국 달러 사가지고 돈 벌고 이것만 가지고도 공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최상목, 한덕수 그리고 네. 심우정 이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예, 저는 지금 분분의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세 문제도 네.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차기 대통령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한덕수가 그 트럼프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 SNS에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지금 50일 동안에 뭐 해야 되냐면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연장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트럼프한테 통화할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들이 아니다. 네. 그래서 협상을 직접 나서는 주체들이 아니다. 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협상은 다 하고 대통령 들어오면 마무리는 차기 정부에 넘겨줄게 이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시바마저도 서두르면 이거 협상 망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꼴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하고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트럼프한테 무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국 일단 잡아서 족쳐놓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일본 족쳐놓고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준대로 다른 국가들 와. 니네 먼저 좋은 거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혀 급한 게 없습니다. 미국이 급한 거죠. 미국 급하다고 거기에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오늘 등판한 거 보시고 저희가 또 조만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